안녕하십니까. 지금 기초 입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9강부터 12방까지 4시간 동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받으신 프린트의 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이고 그 맨 위에 이제 법령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 법령은 언제 시작됐냐면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된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과거에 없었던 게 새로 만들어졌냐? 그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 아니고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는 여러분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그걸 빼서 세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 토지법, 그다음에 국토법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각종 거래에 관해서 신고 등이니까 이제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고 이걸 이제 하나로 합쳐진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당연히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 외국인 등 쪽은 쉬워요. 간단한 부분이라서 오늘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토지거래 허가 이쪽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뭔가? 말 그대로예요. 부동산의 거래를 뭐 해라? 신고해라. 이런 얘기죠 뭐. 네. 근데 모든 거래를 다 신고하는 건 아니고 매매계약만 신고해요. 매매계약만. 자, 여러분 느낌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운계약서 써서 신고해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는 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날짜는 안 외워도 돼요. 그럼 2005년까지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었어요. 그럼 2005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까지는 다 다운계약서 써서 이게 신고를 해도 위반이 아닌 그런 제도였어요. 예전에는. 거민이라는 걸 받았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거민은 뭔가? 거민은 뭐냐면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2005년까지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이게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이고요. 그럼 취득자는 취득세를 내야 되고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이런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시군구청에 가서 우리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라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매매견, 증여 이런 계약을 체결했으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가서 뭘 제출했느냐? 계약서를 제출했어. 계약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신고서를 내는데 예전엔 계약서를 냈어요. 다운계약서 써서 내도 통과가 됐던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형식적 심사를 했었어요. 실거래가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10억이다. 근데 공시지가가 7억이다. 7억짜리 계약서 써서 내도 통과가 됐던 그런 시절이죠. 시군구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줬어. 도장. 그 도장을 거민이라고 불렀어요. 시군구, 거민, 도장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서를 거민계약서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취득세 신고납부하고 그리고 이제 거민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된다 이거죠. 이걸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 등 해주는 그런 때였어요. 이게 2005년까지 그랬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하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제도가 이때 도입되어서 오로지 무슨 계약만? 매매계약만 실거래 신고를 해요. 지금도
교환이나 증여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요. 교환은 네 거 내 거를 바꿨기 때문에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워요. 어렵고 증여도 내가 너한테 줬기 때문에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매계약만. 초기에는 토지와 건축물의 매매계약만 신고했어요. 그럼 이제 장소는 같아요. 시장, 군수구청장. 여기에 뭘 제출하느냐? 신고서를 냅니다. 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배워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해요. 이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당연히 실거래가를 적어서 내야죠. 그럼 시군구는 어떤 심사하겠어요? 당연히 실거래가를 심사하는 거죠. 그리고 타당하면 뭘 교부하느냐? 신고필증을 교부해요. 예전엔 계약서에 도장 찍어줬는데 지금은 신고필증이라는 새로운 서식을 줍니다. 신고필증 받으면 이걸 취득세는 신고를 납부하고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는 검인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신고가 나중에 만들어진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신고에 대해서는 매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서 뭘 받으면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말도 이따가 공부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매매는 뭘 하고 신고를 하고 교환이나 증여는 지금 뭘 받는다? 검인을 받는다. 그러면 매매는 양쪽 다 들어간다. 근데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 받은 걸로 본다 이거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금부터 보는데 처음에 2006년 1월 1일 때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신고했어요. 물론 매매계약을 신고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을 매매했어요. 프리미엄 붙여서 이걸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검인 받았겠지. 검인 받다 보면 제대로 그 프리미엄 붙인 거 제대로 신고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지. 프리미엄 3,000 얼마로 신고해요? 300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택의 투기가 안 잡히는구나. 그래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이것도 신고를 해라. 이렇게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10년 동안 쭉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7년 1월 20일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이때는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만 신고를 했다가 이제 상가, 토지까지 다 범위가 넓혀져요. 넓혀지면서 심지어 분양계약까지. 분양계약을 조금 있다가는 공급계약이라 하는데 분양계약까지 신고를 해라 이거야. 근데 왜 그전에는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를 안 했냐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나만 분양가를 거짓 신고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분양가 다 똑같은데 왜 나만 어떻게 거짓 신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좀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전체에서 거짓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전체 통으로. 네. 전부 다 낮춰서 신고하거나 전부 다 높여서 신고하거나 낮춰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덜 내려고 하는 거고 높여 신고하는 경우는 대출 같은 걸 좀 많이 받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전체를 거짓 신고하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분양계약도 신고해라. 공급계약도 신고하고 이게 주택이든 상가든 토지든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고 모든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 다 신고해라. 그 다음에 주택 분양권 그리고 상가 분양권, 택지 분양권 다 신고해라.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까지 다 신고를 해라. 그래서 지금은 토지 건축물 이거를 부동산이라 해요.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불러요. 자, 다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공급계약, 주택, 상가, 토지 따지지 않고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을 다 신고하는 이 제도가 이제 딱 정착이 된 거예요. 정착된 겁니다.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1페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건 뭐냐면 제목 한번 볼게요. 양거래 1번 거래 당사자가 누구냐, 누가 신고할 거냐 이거고 양거래 2번 부동산 등이라고 돼 있는데
괄호안에 보니까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합쳐서 부동산 등이라고 해요. 자, 어떤 걸 신고해야 되냐 이거지. 다음 첫 밑에 박스 밑에 신고 대상 계약은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고 그랬고 양으로 4번 언제부터 언제 이내 신고할 것이냐 신고 기한 그리고 신고 간청 어디에 신고할 것이냐 그다음 오른쪽에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는 뭐냐면 당사자가 직거래일 수도 있잖아요. 직거래는 요즘에 드물죠. 직거래했으면 당사자가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개공이 중개를 했다. 개공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주로 해야 할 내용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누구냐? 당연히 매매 계약만 신고하니까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는 거죠. 매수인과 매도인, 매매 계약만 신고하니까. 근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당연히 외국인도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등도 포함한다 이거죠. 외국인 등은 나중에 기본서 들어가면 자세히 배워요.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누가 외국인 등이 어떤 범위냐 이거죠. 누가 외국인 등이냐 이거예요. 뭐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뭐 단체도 있고 외국 정부 각종 국제기구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외국인 등을 배우는 이유는 저 위에 2장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2장.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여기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인 등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는 그냥 외국인 등도 포함한다. 이 정도 말고 지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이 뭐냐 이거지. 부동산 등. 이게 이제 신고 대상인데. 자, 부동산 등은 뭐하고 뭘 말한다고요?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자, 부동산은 뭐고 뭐? 당연히 토지와 건축물이죠. 아까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했죠.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거니까 토지의 매매 계약을 신고해라. 또 건축물의 매매 계약을 신고해라.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의 매매 계약을 다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자, 첫 번째는 부동산 등의 공급 계약이다. 공급 계약을 신고하고 아까 제가 그랬죠. 분양권이 있다고. 분양권 있고 또 뭐 있다고? 입주권이 있다고.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공급 계약과 분양권은 7가지의 법률이 쭉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밑에 까만색 박스 있잖아요. 이거를 앞글자 따서 외우셔야 돼. 주, 시, 건택, 도공산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주 그다음에 가운데 거는 시, 도시에서 시. 나머지 다 앞글자예요. 건택, 도공산. 자, 지금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게 지금은 관건이에요. 주, 시, 건택, 도공산. 해보세요. 시작. 주, 시, 건택, 도공산. 이 아니면 음정 박자 딱 맞춰서 주, 시, 건택, 도공산. 자, 주가 뭡니까? 주. 주택법이고 그 다음에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거 우리 공법 시간에 다 배우신 것들이죠. 자, 그 다음 거는 안 배우는 것들이에요. 도시개발법 빼고는. 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일단 앞글자를 먼저 외워야 돼요. 주, 시, 건택, 도공산. 예, 그리고 외운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보고 읽으면 돼요. 보고. 달달달 안 외워도 돼요. 딱 보고 이게 맞아 있었어 이 정도 말면 됩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까만색 박스 밑에 기억번 위 7가지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신고해라. 그 말은 이 문제는 이렇게 냅니다.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 계약은 신고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 계약은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주택법은 뭐냐? 주토론 이제 주택, 아파트 같은 거 분양할 때 적용되는 법이죠. 대지도 일부 저기 있어요. 주택법 배우시면 알아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각종 정비 사업이에요. 뭐 재건축이나 뭐는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것도 이제 주택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공급계약 신고하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상가 분양할 때 적용하는 법이에요. 이 주택을 분양할 때 적용되는 법은 주택법이고 상가 분양법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가 건축물의 공급계약 신고해라.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 같잖아요. 택지 공급계약 신고해라. 도시개발법 신도시 개발할 때 적용되는 법이고 도시개발법도 역시 상가나 주택이나 택지 다 들어갑니다. 공급계약 신고하고 공공주택인 것 같죠?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이런 거 개발할 때예요. 그래서 택지 분양권, 택지 공급계약 이거 신고라는 얘기죠. 그래서 7가지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무슨 계약이다? 공급계약이다. 그냥 그대로 내요. 그대로 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오 이렇게 냅니다. 그냥. 다음에 이 공급계약은 이제 세로줄입니다. 세로줄. 시행사나 건축주로부터 내가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받을 때 이제 공급계약이라 하고 이 공급계약을 하면은 이거 이제 공급계약을 해서 분양계약을 쫙 체결하면 이걸 뭐라고 불러? 분양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7가지 법률에 따른 분양권 이거에 대해 피 붙여서 팔았다. 이것도 신고라는 얘기야. 공급계약은 세로줄, 분양권은 가로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위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이다. 7가지 공급계약을 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거기다가 분양권이라 쓰면 돼요.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다가 다시요. 같이 읽어보죠. 처음엔 눈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시작.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자, 이거를 신고해라. 뭐 하는지 아시죠? 네. 7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신고하고 분양가 신고하고 공급계약을 하면 분양권이 되는데 분양권에 피 붙여서 갑이 을한테 팔았으면 이것도 신고란 이거야.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디귿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 같은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건축 같은 거 한다고. 지금부터 아파트 재건축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 그럼 현재 갑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철거될 것이며 아파트는 철거가 되고 대지가 남아 대지가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시간을 줘요. 정비법 배우시면은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준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철거되고 이 아파트 위에 서 있는데요. 철거되고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를 질 테니까 분양 신청을 하세요. 그럼 분양 신청을 해요. 분양 신청을 하면은 사업 시행자는 분양 계획을 짜는데 이 분양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불러요. 이거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겁니다. 아직 안 배우셨어도 그런갑다 하세요. 자세히 공법 시간에 배우실 테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면 현재 이 아파트는 철거가 될 거고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 이 값이 이제 전체 아파트 대지의 내 거 지분이야. 이만큼이 500세대라면 500분의 1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부동산을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전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종전부동산. 꼭 익혀두어야 되는 용어야 지금. 종전부동산이란다.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지어질 건축물이 들어올 테니까 이걸 종전부동산이라 해요. 그럼 이제 이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가격평가를 해요. 이 가격평가를 평가 금액을 권리가격이라 한다. 권리가격. 이 권리가격이 3억으로 평가가 되었다라고 해보죠. 여기에 새로 질 아파트는 평수도 늘어나고 삐까번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돈 더 내야 되잖아요. 얼마를 더 내요. 이건 별도 용은 없어요. 자, 1억 더 낸다 칩시다. 1억을 더 낸다. 그럼 이 4억이 뭐예요? 그렇죠. 공급가격이라고 불러요. 공급가액이라고도 하고 공급가격.
분양가 말하는 거야. 분양가. 이게 결정이 됩니다. 분양 관리처분 계획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행자는 시장 분수의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받아서 이제 시행자와 갑 사이에 주택의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죠. 재건축 아파트의 공급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거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걸 신고해야 되는 것이 아까 기억입니다. 기억. 자, 이거 신고했고 그럼 이제 갑은 뭘 취득한 거예요? 이건 입주권이라 표현해요. 입주권. 종전 부동산이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입주권이라고 불러요. 아까 분양권은 종전 부동산이 없는 거. 주택이나 상가나 택지를 처음으로 이제 공급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전에 내가 가진 부동산은 없고, 이건 종전에 가진 부동산을 철거하고, 그 대지 권리 가격이 있고, 여기 새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일 때 입주권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입주권에다가 내가 프리미엄 붙이는 거죠. 이 프리미엄을 붙이는데, 이걸 추가 부담금이라고 불러요. 추가 지불액이라고 부릅니다. 추가 지불액. 우리끼리는 프리미엄이라 하잖아. 프리미엄인데 법률상 용어는 추가 지불액이라 합니다. 이거를 P를 5천 붙였다. 5천. 그러면 이제 갑은 을한테 입주권을 매매하죠. 얼마에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4억 5천. 4억 5천에 이제 매매하는 거죠. 매매했으면 이것도 뭐 해라? 이것도 신고해라. 이것이 바로 뭐다? 디귿번이야. 디귿번. 그래서 디귿을 읽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이다. 그러니까 다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시 실판 보고 다시 해볼게요. 다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정확한 용어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르는데 입주권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에 P 붙여서 매매했으면 이것도 뭐 해라? 신고해라. 여기까지가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만 익히면 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럼 부동산은 뭐다? 토지 건축물이다. 토지의 매매계약,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신고해라. 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7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어떻게 외웠지? 주, 시, 건택, 도, 공산. 주, 시, 건택, 도, 공산에 따른 무슨 계약? 공급계약을 신고해라. 이 공급계약을 신고해라. 그 다음에 주, 시, 건택, 도, 공산에 따라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7가지 법률에 따른 분양권도 신고해라.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의 매매계약도 신고해라. 이거야.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양가로 3번. 이제 뭘 신고할 거냐? 무슨 계약만? 오로지 매매계약만 신고해라. 오로지 매매계약만. 그러니까 뭐 교환이나 증여나 임대차나 이런 거 나오면 X로 그러면 돼요. X로 그러면 되고 뭐 헷갈릴 것도 없어. 매매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계약일부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라. 계약일부터예요. 숫자는 살은 안 까먹어 이런 거는. 계약일부터 60일이라는 신고하는 거예요. 잔금일부터가 아니에요. 계약일부터 60일인데 보통의 거래는 계약하면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중도금 치르고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잔금 치르니까 거의 다 2달에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2달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준 거죠. 아직 신고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됐다. 그럼 신고할 필요 없어요. 신고할 필요 없고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신고할 필요 없고 보통의 경우는 60일 전 며칠 전에 한 열흘 정도 남겨도 이 정도 신고합니다. 다음에 이제 신고 관청 어디가 신고할 거냐 이건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 관청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여기는 신고니까 신고 관청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고 관청도 당연히 시군구예요. 시군구인데 뭐가 있는 시군구?
부동산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부동산이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군구 이럴 때는 시는 구가 없는 시를 말하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도 들어가고 특별자치도 행정시도 들어가고 그래서 시군구는 시군구인데 부동산 등이 붙어있는 시군구다. 그래서 오른쪽에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을 써드렸죠. 거기는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뭐가 있는 시군구?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강남구예요. 강남구고 제가 지금 촬영하는 장소는 구로구예요. 구로구. 이 강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로구에 있는 토지를 중개했다 이거죠. 중개했으면 자, 강남구는 뭐라고 불러야 돼?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고 구로구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관청 이렇게 부르는 거지. 여기는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여기는 부동산 등이 있는 시군구다 이거지. 이거는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다를 때 당연히 어디가 신고해라. 개공은 이 부동산 등이 소지하고 있는 시군구,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개공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해라 이러면 틀려. 틀립니다. 그렇게 해도 시험에는 이미 나왔어요. 자, 이제 신고 의무자. 신고관청, 등록관청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신고할 거냐?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래 당사자가 뭘 했을 때, 직거래를 했을 때. 직거래는 또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 나누는데 첫 번째는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공동 신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이 국가 등일 때 때는 어떻게 신고할 것이냐 이거고 한쪽의 신고를 거부할 때 있어. 거부할 때도. 직거래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중개했을 때가 나누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누가 신고해야 돼? 개공이 신고해야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먼저 당사자가 직거래했다. 기업번, 원칙 뭐라고 써 있어요? 공동신고. 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실제 매매 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이 있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 가지 말면 돼요. 직거래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 뭐다? 원칙이다 이거지. 공동신고라는 말은 이따 나오지만 둘이 같이 가란 말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신고서에 둘 다 사인하고 내는 건 한 사람만 내도 돼요. 예, 공동신고입니다. 자, 니은 일방이 국가 등이다. 작년에 현재 기준으로 하면 올해죠. 2017년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은 2017년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입니다. 자, 일방이 국가 등입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묶어서 뭐라 하자? 국가 등이라 하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에 신고해라. 다른 일방은 신고 의무가 없다. 그 말도 중요해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한쪽이 국가 등이면 다른 한쪽은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가 할게. 이렇게. 국가 등이 거짓 신고할 이유는 없잖니. 뭐 이런 거죠. 그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뭐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게 돼 있는데 뭐 지금 암기할 건 아니고 나중엔 기억해야 됩니다만 지금 그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냥 국가 등 이렇게 하세요.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에 신고해라. 다른 일방은 신고 의무가 없다. 다른 일방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한쪽의 거부.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거부했을 때 다른 한쪽이 신고하는 방법이 국토교통부령이 적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한쪽이 왜 거부하냐 이건데 예를 들어보죠. 현재 갑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을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지금 을은
예전에 3억 주고 산 집이에요. 근데 이걸 4억에 매매를 했어요. 근데 1가구 1주택이래. 2년 보유했대. 그럼 이제 양도세는 안 내는군요. 근데 매수인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아서 갑한테 어차피 양도세는 안 내는데 까짓 거 시원스럽게 4억인데 5억으로 해서 우리 신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해 얘한테. 그때 이 갑도 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해서 합격했거든요. 갑이 내가 모를 줄 알지. 너 지금 당장 취득세는 좀 더 낼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5억에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이거를 5억에 되팔면 실제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안 내지 않냐. 너 지금 그런 꼼수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도 공부해서 합격했어. 그랬더니 을이 다녔어? 아유 축하해. 나도 이제 공부 좀 하고 있는데 아이 좀 해줘봐. 안 걸려. 해줘봐 좀. 해? 갑이 싫어. 을이 아이 내가 보비 내줄게. 보비 0.4인데 0.4%인데 160 시원스럽게 내가 200 더 줄게. 200 더 줄게. 좀 해줘봐. 갑이 아니 이게 지금 이게 거짓 신고하면은 거짓 신고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4억에 대해서 과태료가 5% 2천만 원인데 과태료가 2천인데 지금 200 가지고 됐어. 1000 주는 모를 1000 정도 주면 모를까 또 됐어. 을이 미친놈 아니고 아이 나 안 해. 나 신고를 안 해. 이렇게 거부해 버린 거야. 신고 안 해. 신고 안 하면 60일 지나면 우리 둘 다 과태료야. 그래서 이제 떠나버린 거야. 연락처 문자 보내 하고 싶으면 이 갑이 뭐냐면 확실히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할 애는 다르구나. 아직 그런 걸 모르는구나. 나 혼자 어떻게 신고할 수도 있는데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혼자 신고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나오진 않고 이 무슨 말인가 한번 이해해 본 거예요. 자, 직거래했을 때 공동신고 원칙 일방이 국가 등이며 국가 등의 신고해라. 다른 일방은 신고 의무가 없다. 한쪽에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자, 그럼 개공이 중개. 자, 개공이 중개한 경우 기업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 개공이 신고해라.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니은 공동중개했으면 공동신고해야 돼요. 공동신고해야 되고 예제 풀어볼까요? 개공이 신고 의무자인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OX. 오, 맞는 말이에요. 개공이 신고 의무자가 되면 당사자는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자, 개공이 신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공이 일부러 뭐 거짓 신고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뭐 있어? 내가 내가 왜 그럴 이유가 뭐 있는데? 없죠. 거짓 신고 안 해요. 밑에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공과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한다. 어때? X. 당사자 신고가 없다고 그랬잖아. 어디서 들어본 공동 이렇게 여기다 붙이면 안 됩니다.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이 신고해라. 다른 당사자는 신고무가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자, 그럼 이제 첫 장 끝났고 9페이지 구체적인 신고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신고의 절차. 이게 네 가지 경우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하는 절차예요. 신고 절차는 이거부터 말씀드리죠. 당연히 처음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건 이제 흔히 우리끼리는 방문 제출한다고. 방문 제출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도 신고 가능한데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하지만 지금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전자문서 신고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진 않아요. 전자문서 신고한다는 것은 인터넷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군구 신고관청 홈페이지 가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메뉴가 있어요. 여기 메뉴 클릭해서 신고서 작성해서 서명 날에서 내는 건데 서명 날에는 공인인증서로 해요. 공인인증서. 직거래일 때는 얘네 둘이 공인인증서 필요한 거고요. 개공이 신고하러 들어갔을 때는 개공 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본서나 한번 공부할게요. 비슷한 거예요. 인터넷 신고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이제 신고서 제출 이거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거죠. 자, 구체적인 신고 절차 동그라미 1번.
자, 공동신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니까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하나, 둘, 셋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절차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신고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란 뜻이다. 이 동네는 신고서기 때문에 다 서명 또는이에요. 밑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법은 전체가 다 서명 또는 날인. 사인해도 되고 도장 찍어도 되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무슨 뜻이다? 공동신고란 뜻이다. 제출은 아무나 제출해도 돼요. 아무나 해도 돼. 보통은 누가 내겠어? 그렇지, 매수인이 되죠. 매도인이 갈 이유는 없죠. 물론 매도인이 가도 안 말려요. 매도인이 갖다 내서 신고필증 받아서 매수인에게 또 줘야죠. 이렇게 줘야 되니까 보통 매수인이 간다. 공동 서명 날인해서 제출해라. 내는 사람은 매도인, 매수인 둘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보통은 매수인이 낼 테니 매수인이 신고서를 내면서 제가 매수인입니다. 뭘 보여줘야 돼?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면 됩니다. 뭐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뭐 여권 다 돼. 다 된다고 법조문에 자세히 써 있어요. 자, 이제 2번 국가 등.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다른 일방은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신고 의무자가 뭘 하는 거예요? 서명 날인하는 거죠. 그러니 신고서에는 누가?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내는 거죠.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이 사인하고 도장 찍는 그런 뜻이에요. 지자체 도장 찍는 거죠. 국가 등이 단독 서명 날인. 다른 일방은 서명 날인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다른 일방은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가 등이 단독 서명 날인해서 제출해야 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다시 보면은요.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신고서만 낸다는 점이다. 신고서만 제출한다. 이 두 가지는. 공동신고랑 국가 등의 단독신고는 뭐만 제출하세요? 오로지 신고서만 내고 시험에 뭐 그다지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거래계약서 사본은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하지 않는다는 점. 신고서만 냅니다. 오로지 신고서만. 계약서 사본이나 이런 걸 첨부하게 된다면 인터넷 신고는 현실적으로 안 되죠. 첨부 파일로 첨부하라고요?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번거로우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만 냅니다. 신고서만. 계약서 사본 첨부는 틀린 걸로 고르시면 된다. 자, 이제 3번이 거부. 한쪽이 거부했다. 아까 매수인이 거부했죠. 그래서 매도인이 단독 신고하는 그런 경우. 자,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 여기는 첨부가 있네. 첨부.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군요. 첫 번째 뭐 낸다? 계약서 사본도 내고 단독신고 사유서도 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혼자서 한쪽에 거부해서 단독신고할 때는 첫 번째 낼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제출할 것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내세요. 신고서를 내세고 두 번째는 뭐 내세요? 그렇죠.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세 번째는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사유서. 사유서에 뭐라고 써야 돼? 제가 매도인 단독신고하잖아요. 매수인 저 인간이요. 금액을 높여달라고 하길래요. 제가 싫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집안은 절대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이제 심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복비를 지가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짓 신고해달라고. 저는 그래도 싫다고 그랬어요. 절대 더 달라고 안 했어요. 그랬는데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써내면 됩니다. 썩을 놈입니다. 이렇게 사유서를 써냅니다. 써냈더니 좀 공무원 읽어보죠.
단독 서명한 신고서 들어왔고, 사유서 이제 들어 읽어보니까, 매수인, 저인간, 뭐, 썩을 놈,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네. 누구대, 이게? 그래서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더 내야 된다? 계약서 사본 더 내라. 그래서 상대방의 누군지를 정확히 확인하겠다. 그리고 단독 신고 사유인지를 확인해라. 공무원은. 그래서 매수인한테 전화해. 지금 단독 신고 들어왔는데 사유서 들어왔다고. 당신이 그 썩을 놈이시냐고. 그랬더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니? 내가 성이 석씨고 이름이 을놈이라고. 응? 우리 누나는 을년인데 나는 을놈이라고. 응. 내가 거부했다고. 응. 그렇게 하면 이제 거부하게 드러났죠. 드러나서 그자는 과태료 부과돼. 500만 원이 과태료를 부과된다. 이따 배워요. 그리고 이제 신고는 진행이 된다. 자, 세 가지 다시 봤습니다. 공동신고, 공동서명 날인. 뭐 맞네? 신고서 맞네. 한쪽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단독 서명 날인. 뭐 맞네? 신고서 맞네. 한쪽에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단독 서명 날이나 신고서, 계약서 사본, 사유서. 사유서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사본 자리가 중요하다. 계약서 사본은 안 들어가. 여기만 첨부 소리가 들어갑니다. 오로지 여기만 첨부 소리가 들어간다. 자, 그럼 동그라미 4번. 신고서 제출 대행이라고 되어 있네. 신고서 제출을 대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대리인이 신고서를 대신 갖다 낸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갖다가 낸다고. 심부름 하는 거죠. 신고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서명 날인 이런 걸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돼 있는 걸 갖다가 내는 걸 대신하는 심부름 하는 거. 신고서 제출 대행.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매도인은 갑이다. 매수인은 을이다. 둘이 이제 뭐 한다? 공동신고. 공동신고 해야죠. 지금 1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번. 공동신고하면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내는데 뭐 네가 내도 되고 뭐 네가 내도 되고. 근데 이제 매수인이 내기로 했다. 근데 내가 바쁘다. 그러니 대리인을 보내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신고서 제출을 A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제출을 위임한다. 그럼 A는 지금 둘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신고서를 첫 번째 내야죠. 이걸 첫 번째 내야 할 게 이거예요. 이거를 너는 갖다 내라. 그 다음에 을이 A한테 적어준 뭘 해야지?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 뭘 해요? 그렇지, 위임장 내지, 위임장. 위임장을 내고 이 인감증명서를 붙여내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은 진작부터 바꿔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가요, 지금. 우리 인감 짓고 인감증명서 내는 거 하지 말자. 인감증명서 떼려면 반드시 본인이 가야죠. 본인이 동사무소 갔다 와야 되잖아요. 아니, 거기 갔다 오느니 그냥 구청 가겠네. 신고서 내러. 그것도 번거로운 일이잖아. 그러니 위임장에다가 을이 자필로 서명하자. 자필로 서명을 하고 뒤에는 을의 신분증 사본을 붙이자. 뭐 굳이 인감증명서 떼지 말고 자필로 서명해서 위임장하고 위임장 썼고 자필로 이름 쓰라는 얘기지. 뒤에는 을의 신분증 사본을 뒤에 여러분 집에 복합기 뭐 프린트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복합기 있으면은 그 뭐 스캔 기능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분증 사본을 붙이라고 이렇게 해서 낸 걸 하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이 뭐다? 한쪽이 국가등이다. 한쪽이 국가등이면 다른 일방은 신고부가 아예 없죠. 국가등이 단독으로 서명 날이란 신고서를 내는 거지. 내는 건데 이걸 위임을 줘서 A가 똑같이 되면 국가등의 단독 서명한 신고서 내고 그리고 자필 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이렇게 내면 됩니다. 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쪽이 거부했을 때는 단독 서명 날이란 신고서, 계약서 사본, 사유서를 내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해서 거부했다 치자. 얘가 거부해서 얘가 이제 단독 신고하는데 자, B라는 사람한테 위임을 줘. 네가 좀 대신 갖다 내. 그럼 이제 단독에 서명 날인 들어있는 뭐 신고서 내고
그 다음에 뭐 내야 돼 또? 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도 내고 또 사유서도 내고. 자, 이걸 낸 다음에 B는 여기 자필 서명 들어있는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 또 사본 이렇게 내면 가능해 보이죠? 가능해 보여. 이게 2016년까지는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 내가 단도 신고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제출을 대행하는 거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위임을 줘서 대리인이 갖다 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2016년까지는. 근데 이거를 2017년에 이걸 폐지했네. 단독 한쪽이 뭐해서 한쪽이 거부해서 단도 신고하는 것은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아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출 대행 아예 할 수가 없다. 본인이 직접 오라는 얘기야. 본인이 직접. 대리인이 오니까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아, 왜 혼자 오셨어? 아, 그 사유서 읽어봐요. 나 몰라. 나 모르고 나 심부름 왔어.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한쪽에 거부해서 단도 신고하는 건 네가 직접 와라. 네가 꼭 와라. 이건 제출 대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4번 읽어볼게요. 공동신고와 국가 등의 단독신고 두 가지만. 공동신고와 국가 등의 단독신고. 이거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때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대리인도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줘야지. 신분증을 보여주고 다음에 서류를 함께 제출해라. 위임인이 자연인일 땐 그 위임한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고 위임인이 법인일 땐 법인 인감날이나 위임장만 내면 된다. 너무 자세히 알 필요 없고요. 한쪽이 거부해서 단도 신고하는 건 제출 대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네. 충분하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번에 누가 신고하는 거? 개공이 신고하는 것도 해야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신고서에 개공이 서명날인에서 제출하면 되죠. 당사자는 서명날인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개공이 중개했어. 개공이 신고하고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아예 없잖아요. 없으니까 개공만 서명날인에서 제출해라. 신분증 보여줘라. 그리고 당사자는 서명날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개공과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날인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누가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소공만. 오로지 소공만이에요. 중개보조는 안 돼요. 중개보조는 심부름도 못해요. 증 없는 사람은 심부름도 못해. 그래서 개공 위임받은 소공만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이때 소공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면 되고 주의할 점 위임장 내잖아. 위임장은 안 냅니다. 고용신고된 소공이죠. 이거를 소공의 신분증을 통해서 컴퓨터로 공무원이 조회해 보면 사장님 이름 뜨잖아요. 그래서 신고서에 들어있는 개공,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소공의 신분증 확인해 봤더니 맞네. 그 사람 직원이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위임장 내지 않습니다. 위임장 내지 않고 소공만 대행할 수 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 이번 시간 이거 있잖아요, 우리. 자, 부동산 등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히 주시, 건택, 도공산 이거에 따른 매매계약만 계약일 60일, 계약일부터 60일 부동산 등이 소지하고 있는 시군구를 뭐라고 부르고 신고관청. 여기 가서 신고하는데 신고 의무자는 직거래일 때와 개공이 중개했을 때 직거래는 3개, 공동신고, 일방이 국가 등 한쪽이 거부했을 때 그리고 이제 신고 의무자, 신고서 작성 제출 여기까지 본 겁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